황반변성하고 중심성 망막염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병원에 가면 황반변성이라 그러고 어느 병원에 가면 중심성 망막염이라 그러고 또 어떤 의사는 그냥 두라고 하고 어떤 의사는 당장 치료를 하자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질환군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혼동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심성 망막염이 아예 40대 이하에서 젊은 층에 오면 명확하게 중심성 망막염이고 70대가 넘어가시면 정확하게 거의 황반변성인데요. 이제 50대, 60대에서 중심성 망막염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황반변성들이 있기 때문에 5, 60대에 오시는 중심성 망막염은 황반변성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검사를 했을 때 신세혈관이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가 이제 중심성 망막염일 수도 있고 황반변성일 수도 있고 하는 그 중간 관계에 회색 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질환은 이제 황반이라는 해부학적인 지역에 뭐 드루젠이라든지 신생혈관이 생겨서 기능이 떨어지는 연령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황반변성이라고 하고요. 뭐 나이가 젊어도 상관없어요. 신생혈관이 생기면 그거는 질환으로서 황반변성이고 중심성 망막염이 있는 환자분들도 거기에 신생혈관이 생겨야지만 황반변성이라고 질환을 정의합니다. 근데 거기가 중요한 이제 망막색소상피라고 하는 장벽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있는 데인데 걔네들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생혈관이 걔네를 뚫고 올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중심성 망막염에서 황반변성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형태학적으로 이미 너무 찌글찌글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신생혈관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그냥 새는 건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게 검사에서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형광환자 촬영 검사를 해서 황반변성에 해당하는 신생혈관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1번이고요. 그렇게 되면 주사를 맞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그냥 황반변성들은 뭐 드루젠 같은 것들이 생기니까 오큐아레젬을 드셔야 되고 그게 진행해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생기는 황반변성하고 중심성 망막염 때문에 물이 자꾸 차는 것 때문에 그 원인은 이제 맥락막이라고 하는 혈관이 너무 힘이 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맥락막 혈관의 과도한 혈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심성 망막염 그 이후에 발생하는 황반변성은 이제 서양인에서 많은 드루젠 때문에 발생하는 황반변성이랑은 원인도 많이 다르고 치료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드루젠 같은 것들이 생겨서 생기는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사를 맞으시는 게 맞고요. 운이 좋아서 레이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레이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황반에 생기시기 때문에 레이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루센티스, 아일리아 이런 주사를 맞게 되시고 대부분은 보험이 되시죠. 근데 이제 중심성 망막염에서 시작하는 황반변성들은 신생혈관이 생기긴 했지만 내 시력이 떨어지는 게 신생혈관에서 생긴 문제에도 있지만 맥락막에 혈류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시력 저하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생혈관에 잘 듣는 거는 주사 치료고요. 맥락막의 혈류를 줄이는 거는 광역학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심성 망막염에서 시작한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주사 치료도 하지만 광역학 치료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치료가 좀 다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이 애매한 회색지대에 있는 5, 60대의 중심성 망막염은 확실한데 신생혈관이 생겨 있는지 불명확한 검사를 보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사를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일리아, 아바스틴, 뭐 루센티스 뭐 이런 류의 주사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놓고 있는 주사들인데요.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보험이 되고 안 되고가 막 몇십만 원씩 차이 나고 그게 매달이니까 1년이면 막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난단 말이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명확하게 신생혈관이 있을 때에만 보험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황반변성 같긴 한데 중심성 망막염인 건 확실하고 신생혈관이 애매하신 경우는 사실 보험으로 주사를 맞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서 자비로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역학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데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잘만 들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 주사 치료약 중에 치료제들이 이제 분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단백들의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약마다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약이 가장 멀리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병원에 다니시면서 여러 치료를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나는 그 약은 안 들었는데 이 약이 들었어 하시는 이유는 그 약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맥락막까지, 그러니까 신생혈관보다 맥락막이 더 멀리 있거든요. 멀리까지 침투를 해서 맥락막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약이 더 잘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성 망막염 같은 경우는 망막 아래에 있는 맥락막을 조절하는 교감신경계의 일시적인 기능 이상으로 혈류가 많아져서 물이 찬 거기 때문에 기능 이상이 돌아오면 저절로 물이 빠집니다. 양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나쁜 혈관이 이미 생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절로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후도 당연히 다르고 뭘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중심성 망막염이 많이 오는 나이는 40대 금방이고 황반변성이 오시는 건 최소 이제 60이 넘어가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두 질환군 사이에 간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대에 만났던 환자가 황반변성이 되는 걸 제가 보려면 그 환자랑 한 20년을 같이 경과관찰을 해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그 질환에 대한 이해가 쌓이면서 중심성 망막염이 오래되고 치료되지 않은 기간이 길면 황반변성이 발생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심성 망막염에 대해서 치료 안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광역학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른 치료법들이 아주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시고 놔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좀 추세가 중심성 망막염 자주 재발하게 놔두면 나중에 만성으로 변하고 그럼 시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황반변성까지 올 수 있게 됐다는 것들을 이제 안과 의사들이 알면서 최근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이제 방향으로 치료의 방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황반변성이 아닌데 시력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중심성 망막염은 한두 번 그냥 왔다 가시면 뭐 조금 찌그러져 보이나 뭐 한눈씩 봤을 땐 차이가 나지만 뭐 약간 색깔 차이 날 수 뭐 그러실 수 있지만 시력을 많이 떨어뜨리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풍선이 부러지는 것과 같아서 정상적으로 있던 조직들이 물이 차서 부어 올랐다가 다시 자리로 갈 때에는 다시 늘어나기가 쉬운 거예요. 만성 중심성 망막염이신 분들은 여러 번 중심성 망막염이 재발하셔서 해당하는 부위에 자꾸 물이 차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인데요. 신생혈관이 안 생겨도 그냥 그 자체로 물이 계속 와서 치니까 신경세포들이 닳아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심성 망막염을 치료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신생혈관이 생길까봐도 중요한 이유지만 만성으로 가면서 신경세포들이 닳아 없어지는 경우가 올까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생혈관이 좀 생기면 주사를 맞으면 신생혈관이 잡히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만성 중심성 망막염으로 신경세포들이 닳아서 없어진 경우는 주사를 맞아도 호전이 잘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맥락막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몇 번 재발했는지, 뭐 모양이 어떤지 이런 것들 잘 확인하고 특히 젊은데 많이 재발했거나 한번 생긴 게 오래 지속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광역학 치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먹는 약 여러 가지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중심성 망막염이나 황반변성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